고객분들께 조금 더 낮은 배달비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배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고민 안에서는 로봇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겠다. 서빙 로봇은 실내 공간에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구되는 위치 정확도의 수준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한 10cm 정도만 벗어난다고 해도 음식을 내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우한형제들에서 서빙 로봇 사업실을 맡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서빙 로봇 사업실은 저희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개의 로봇 사업 조직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크게는 이제 배달 로봇 사업실과 그 다음에 서빙 로봇 사업실이 있는데, 서빙 로봇 사업실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의 자동화를 고민하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외식업 자동화 솔루션 중에서 서빙 로봇이라는 아이템이 먼저 사업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빙 로봇을 최대한 많은 매장에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서빙 로봇은 지금 전국 약 한 800여 개 매장에서 한 12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빙 로봇 전체 시장 규모에서는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빙 로봇이랑 배달 로봇 둘 다 어쨌든 딜리버리 로봇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운송을 하는 로봇이죠. 근데 이제 서빙 로봇은 실외까지는 나가지 않고 제한된 환경 안에서 주행하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달 로봇은 사실 환경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배달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로봇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외가 될 수도 있고 실내가 될 수도 있고 실내외가 될 수 있는 그런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하는 로봇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거기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배민이라는 앱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 또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되게 많은 사업들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은 두 개의 고객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 소비자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외식업주분들. 이 두 고객 가운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셔야만 음식 가격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좋은 메뉴를 만드실 수 있고, 또 반대로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야 결국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사장님들이 만든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누리실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사장님들이 장사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분들께 조금 더 낮은 배달비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배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고민 안에서는 로봇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서빙 로봇은 이제 외식업 자동화 관점에서 저희가 업주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배달 로봇이라는 것은 조금 더 소비자와 그 다음에 또 업주님들께 배달비와 그 다음에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나 품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관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외식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장님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오랜 사업 업력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중국에 파트너가 있고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로봇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좀 많이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불과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이 로봇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회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로봇이 조금 더 서비스 로봇 관점에서는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를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로봇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중국으로 나가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구축해 놓은 저희 클라우드 안에서만 저장이 되고 또 폐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우려는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로봇을 설치할 때 맨 처음 이제 로봇이 이동하는 동선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동선에 맞춰서 또 테이블마다 정차 위치를 저희가 다 로봇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정차 위치는 단순히 어떤 여기에서 멈추면 돼 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포지션까지도 저희가 다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로봇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로봇이 스스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다른 경로를 선택해서 돌아간다라든지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회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멈춰서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대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고영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로봇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폭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내가 지나가는 통로 폭 전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폭이 여전히 확보가 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쪽을 선택을 해서 피하는 건데, 만약에 그 폭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멈춰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서빙 로봇은 실내 공간에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구되는 위치 정확도의 수준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 옆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10cm 정도만 벗어난다고 해도 되게 이 음식을 내리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천장에 마커라는 거를 중간중간 좀 붙여서 조금 더 위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빙 로봇은 지금 매장 안에서 한 인력 대체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4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서빙 로봇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라고 한다면 음식을 나르는 것과 그 다음에 빈 그릇을 다시 또 퇴식구로 날라주는 것, 그런 단순 운반의 역할만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실제 매장에서는 어떤 홀서버 한 분이 고용이 되신다 그러면 단순히 서빙 또는 퇴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부터 주문 접수, 결제, 서빙, 퇴식, 이렇게 되게 다양한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을 하시는 반면, 서빙 로봇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보니까 40%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인력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서빙 로봇에 대한 니즈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역시도 동일하게 인력난을 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한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외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어떤 도입 사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로봇에 대한 활용성을 또 계속 높이기 위해서 외식업장 내에 있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런 것들과 지금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연동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계속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봇 시장이라는 것은 산업용 로봇 시장이 먼저 많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서빙 로봇이라는 거는 산업용 로봇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산업용 로봇보다도 더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빙 로봇이라는 관점에서만 좀 저희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단순히 어떤 외식업장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른 산업군의 매장들에서도 서빙 로봇을 점점 찾고 계십니다. 뭐 단적인 예로는 스크린 골프장이나 노래방 또는 PC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류 매장에서도 어떤 사이즈를 찾아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빙 로봇이 활용되고 있고, 마트에서도 이동형 매대처럼 뭔가 특정 물품을 홍보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역할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시장은 더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되게 한 3년 내에 저희는 한 5만 대 정도까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 안에서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단순히 뭐 외식업 자동화 관점에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익 관점에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빙 로봇은 앞으로 미래의 효자 역할을 할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빙 로봇을 바라보는 사장님들의 인식은 원래 좀 마케팅적인 목적이 강하셨다면,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실질적인 어떤 효용성 관점으로 좀 많이 달라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외식업 주님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었거든요. 우리 매장은 로봇을 쓰는 매장이에요. 또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 로봇을 이제 찾으시는 사장님들은 그래도 우리 매장은 이렇게 비대면 서빙을 하고 있어요 라는 어떤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좀 더 강했다면,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정말 인력난이 닥친 상태에서 사장님들이 기대하는 이 로봇의 역할은 정말 실질적으로 한 명 몫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해드릴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과 좀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올해 6월에는 사장님들이 이 로봇을 도입하시는데 큰 고민이 되지 않으시게끔 한 30만 원대 상품을 또 만들어서 저희가 출시를 했고, 지금 많은 사장님들께서 매장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술 관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로봇과 그 다음에 외식업장 내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 간의 어떤 연결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서빙 로봇이라는 것이 지금은 서빙이랑 퇴식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출시한 딜리플레이트 S라는 로봇은 단순히 서빙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이 매장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매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가 계속해서 어떤 신메뉴를 홍보를 해준다. 우리 로봇이 내가 원하면은 컨텐츠를 바로 바꿔서 이번에는 뭐 계절 메뉴를 나는 홍보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서빙을 이동을 하면서 계절 메뉴를 주문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로봇의 역할의 확장 관점에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로봇이 되게 다양한 어떤 환경적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손님이 갑자기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오시게 되면 4인 테이블과 2인 테이블을 합쳐서 6인 테이블로 만들고 갑자기 이걸 또 다시 떨어뜨려서 4인 테이블과 2인 테이블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로봇 관점에서는 이미 동선을 어느 정도 그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매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실제 매장에 나가서 동선을 다시 수정해드린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좀 더 이걸 사용하시는 사장님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매장 환경에 맞게끔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빙 로봇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완전 무인화된 매장을 꿈꿨던 적이 있어요. 그런 매장을 기획을 해보려고도 해봤고, 하지만 이제 사업을 하고 외식업장을 더 알면 알수록 완전한 무인은 불가능한 업계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0.7에서 0.8인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10년 뒤에도 결국 사람과 어떤 로봇,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자동화 솔루션들이 어우러져서 사람은 고객에게 접객하고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들과 뭐 어떤 서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은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그게 비단 뭐 무조건 로봇이 모든 걸 다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로봇은 결국 그 전체 매장 자동화 관점에서의 일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디바이스들도 되게 많이 저희가 출연을 해서 결국에는 자동화된 매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한 형제들의 서빙 로봇 사업은 미래의 효자다?